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뉴욕부터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종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에 계속해서 방향성이 없었던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장중에 계속해서 반락과 반등을 거듭했던 나스닥 지수 안타깝게도 0.01%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준 키워드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실적,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1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대부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70% 이상의 긍정적인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장마치고 나왔던 실적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장중에 바로 이어지면서 4%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거기에다가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은 실적이 부진했던 만큼 오늘 장중에서도 역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실적은 안 좋지만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좋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면서 좋았었고요. 마지막으로 카드 회사 비자카드는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으로 역시 좋은 모습을 장중에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또 장 마감 이후에 특징 주대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메타 플랫폼스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퀄컴과 페이팔, 그리고 자동차 포드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가운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러시아에서 일부 국가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천연가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었는데요. 현재 미국의 천연가스는 전장 대비 5% 또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에너지 단위당 7.1달러 이상을 기록하게 되면서 또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두 국가,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나토 가입국인 유럽의 폴란드하고 불가리아 이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을 한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무기화, 그러니까 천연가스에 대한 무기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를 내놨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섹터 흐름이 2.8% 평균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거의 다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간밤에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흐름을 보여줍니다. 가장 강했던 것이 앞서 이제 러시아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뒤로 원자재 쪽에서 소재가 동반 상승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IT 쪽에서는 어제 하락률 거의 1, 2위를 다퉜었는데요. 단발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필두가 되면서 1.3%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에 이어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계속해서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서비스 섹터가 2.6%로 가장 강하게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흐름을 좀 더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 한 섹터 내에서도 종목이 다 제각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향성이 부재했었고, 개별적인 실적, 거의 다 실적 얘기였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개별적인 소식까지 겹치게 되면서 오르고 내리는 그런 하루가 되겠는데요. 자, 위쪽에 있는 대형 IT 종목들, 그리고 성장주 묶어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역시 혼조 상태죠. 마이크로소프트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거의 5%대의 흐름을 보여줬고,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은 역시 약한 흐름입니다. 3.7%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4.8% 급등을 하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윈도우를 또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고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동반해서 올라갔습니다. 서비스나우가 2.2%, 이런 그 관련된 종목들이 2% 중반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으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사주 매입을 크게 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실적이 부진하고 또 구글의 또 대표적인 콘텐츠가 유튜브인데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좀 줄었다라는 관점에서 이날 알파벳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분과 연결이 되면서 이제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장중에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요,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4% 급락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간밤에는 0.4%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세가 줄기는 했었어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까지는 아직까지도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급락에 대한 여진이 남아있는 가운데 이 제조회사 중심으로 약간의 혼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의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간밤에는 퀄컴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장중에 1.3%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5%의 급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금융주들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카드 회사들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실적 시즌답게 관련 이유는 거의 다 한 가지였습니다. 비자 카드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비자 카드와 관련해서는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회사에서 밝혔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 위축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게 되면서 이날 상승을 했습니다. 비자 카드 6.4%나 급등을 했고요. 이렇게 대형 신용카드사 중에서도 마스터카드가 이러한 흐름을 같이 이어받으면서 둘 다 긍정적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국채금리 수익률이 3%에서 이제는 2.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주요 은행주들은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시티은행이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날 은행주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쭉 넘어와 보시면은요, 이쪽에 있는 정유 관련된 종목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다시 한번 100달러를 어제 넘겼고 간밤에 또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줬죠. 이렇게 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대형 종목 중에서는 엑선모빌이 2.8%로 올랐고 쉐보론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엑소모빌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현금 배당을 늘린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중소형 쪽에서는 커너커필립스 그리고 벨레로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폭이 컸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밖에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밀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보잉이 되겠습니다. 지금 7.5%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었는데요. 우선 실적도 안 좋았고 보잉의 또 대표적인 모델이 777X라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요. 그 모델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 중단이 잠시 된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날 보잉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 플랫폼스 체크를 해 보겠는데요. 시간 외에 지금 15%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분기 순이익이 74억 7천만 달러,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축소됐습니다. 줄었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선방했다라는 그런 정도의 평가가 되겠고요. 매출은 전년 대비 7%대를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고 두 자리대 상승률이 한 자리대 상승률로 떨어진 그런 기록도 동시에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실적에 대해서 우선은 실적보다는 사용자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가를 했다라는 거에 좀 더 포인트를 맞췄는데요. 예상 대비해서 1000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19억 6천만 명이 페이스북을 이용한다라는 부분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호재로 작용됐습니다. 최근에 이 페이스북의 흐름은 상당히 안 좋았었죠. 한 번 더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바닥 잡고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 연출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금융주를 이끌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비자가 되겠는데요. 매출이 71억 9천만 달러, 그리고 조정순이익은 1.79달러,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깔끔하게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회사 쪽에서는 지출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여행 지출이 좋아졌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그만큼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카드 회사까지도 이런 훈풍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그런 문제들은 카드 회사 입장에서 지출이 줄어드는 쪽으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좋은 내용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날 비자 카드 7.5% 오른 21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유럽 보겠습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독일 닥스 지수, 프랑스 캬크 지수 0.2, 0.4%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국의 푸츠백 지수가 0.5%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금 러시아 기업이 가스를 중단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흔들렸던 유럽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실적으로 인해서 반등을 주니까 그 같은 시간대에 유럽 증시는 반등이 역시 동반해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쪽으로 시선이 이동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조금씩이지만 다시 한번 100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3% 오르게 되면서 101달러에서 102달러까지 조금 더 상승을 했고요. 개장 초에 EU에 독일 쪽에서 원유에 대한 점진적인 금지 조치에 좀 지지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날 강세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면서 이러한 강세분을 약간 다 반납했다라는 것이 하루 동안의 WTI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구리 가격은 중국의 인프라 소식을 어제 나와서 반영을 했었었고 간밤에는 이런 걸 소화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었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도 0.8%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와 강세의 영향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수익률 EBP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2.7%대에서 안정화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흐름이 미미했다. 약간의 변동성의 흐름만 보여줬었는데요. 세부적인 소식 전해주시죠. 예, 전일 IT 업종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020년 이후 최대폭인 4% 가까이 급락하면서 고점 대비 25%가량 폭락한 데 따른 저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개장 초 시장 전반을 끌어올렸지만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우려가 여전했던 가운데 내일 폐장후 발표되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을 기다리는 경계 심리가 짙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애플의 경우 1달러 43센트의 EPS와 940억 달러의 매출이며 아마존의 경우 8달러 50센트의 EPS와 1165억 달러의 매출입니다. 한편 대기업들의 분기 실적이 다소 엇갈렸던 가운데 증권사 UBS가 5월 FOMC에서 이번 긴축 사이클이 가장 매파적 회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 점이 시장에 부담을 가했는데요. UBS는 5월 FOMC 회의에서 연방기금 목표가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될 것이며 공식적으로 양적 긴축을 발표하고 대차 대조표의 실질적인 축소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이것은 2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금리 인상이며 팬데믹 기간 확대된 5조 달러 규모의 대차 대조표 축소의 시작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매매 계약에 들어간 잠정주택 판매가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시장의 우려보다는 악화되지 않은 점이 시장의 추가 하락을 저지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3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는 전달보다 1.2%가 감소한 103.7을 기록해 팬데믹 기간인 지난 2020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1.8% 하락보다는 낙폭이 적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8.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수는 기존 주택 매매 선행 지수로 2001년 계약 활동을 100으로 두고 수치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지역별로는 북동부에서 전달보다 4%가 증가했던 반면 중서부에서는 6.1%가 감소하면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남부와 서부는 각각 0.9%와 0.2%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협회 측은 최근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주택을 구입할 만한 사람들이 감소했고 이것이 주택 매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지만 계약 체결의 감소는 여러 제한이 곧 사라지고 시장 상황이 훨씬 조용하고 정상화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이후 트럭 운송 수요가 급감하면서 이것이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증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BOVA는 트럭 운송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요를 추적하는 지표는 4개월 연속 하락해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거의 화물의 불황 수준에 가깝다며 지난 조사에서 50%를 기록했던 화주들의 낙관적인 전망이 39%로 하락했고 부정적인 전망은 11%에서 18%로 상승했다고 전하면서 트럭 운임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 역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화주들 가운데 약 36%는 향후 수개월간 운임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팍스 비즈니스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줄이면 기업들도 출하를 줄이고 비즈니스 활동이 둔화되기 때문에 트럭 운송이 미국 경제를 평가하는 신뢰할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라면서 트럭 데이터 회사인 컨보이가 지난 2019년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1972년 이후 나타난 12번의 트럭 운송 경기 침체 중 6번이 광범위한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인베스코라는 자산운용사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전기차와 관련된 또 다른 불씨를 지피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금속 소재를 기반으로 한
ETF를 출시한다는 뉴스로 자산운용사 인베스코의 주가가 오늘 1.7% 하락한 $18 7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새로운 펀드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과 관련된 최초의 상품 펀드로 전기 자동차 및 기타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수요가 높은 코발트와 구리, 니켈,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의 가격을 추적하는 선물 계약 및 기타 금융상품에 투자가 되는데요. 한편 전기차에 투자되는 기존의 펀드들은 일반적으로 금속 가격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자산보다는 배터리 회사와 금속 생산업체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1, 4분기 미국 GDP 수정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1.1%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가 발표되고 개정 전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 제약사 머크, 맥도널드를 시작으로 알트리아, 컴캐스트, 일라이릴리, 인터내셔널 페이퍼, 메스터카드, 펄티그룹, 폐장 후 애플, 아마존, 인텔, 퍼스트솔라, 웨스턴 디지털, US 스틸, 로크 잉크, 니오 잉크,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리고 KLA 코프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